재개발 탑2 왜 동급으로 보지?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데가 바로 성수. 이례적으로 50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다에 앞서 탑10에 들어가는 가장 고가 아파트의 델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근데 성동구에서 대장. 성수동이 왜 한남동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까?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2부는 우리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야, 1부 기가 막혔습니다. 한남 뉴타운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핵심만 딱 뽑아갖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은 소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밀려. 근데 중요한 건 없으시죠, 한남 뉴타운에. 아,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난 좋은데 좋다라고 설명해서 가격 더 올라가면 이제 못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더 올라갈 텐데. 아, 그렇죠. 이게 좀 동종이 더 멀어질 텐데.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뭐 좋은 것들은 사실이고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데 뭐 이게 늘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조정이 되면 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은커녕 맨 처음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이 한남, 성수, 흑성, 노량진 이런 데들은 조정이 안 됐어요. 그만큼 위치가 확실한 곳이 바로 이런 절대적인 부촌들이다. 이어서 이야기할 곳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에요. 바로 또 옆에 있잖아요. 또 이게 용산구 바로 옆에 성동구인데 성동구에서 대장. 그쵸. 예, 지금은 뭐 트리마제가 대장인데 트리마제는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었고요. 고급 아파트로 진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지금 최고가 아파트를 찍는다고 하는 것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미 좀 태생부터 좀 달랐잖아요. 50층을 보장받고 시작했었는데 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35층을 고수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슈가 많은 지역이 맞겠죠. 전체적으로 사실 이슈가 워낙 많은 데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방금 전에 뭐 트리마제 지역조합주택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지주택으로 원래는 출발했었다가 거기가 망했어요. 그 토지를 건설사가 인수해가지고 지은 게 트리마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한번 딱 체감되기도 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드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35층 이야기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해드릴 거고요. 재개발 탑2 했을 때 한남과 성수라고 했는데 한남은 앞선 1편을 보신 분은 확실히 좋은 이유가 알겠다. 뭐 사업성이 뭐 나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입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왕이에요. 황제. 진짜 입지 황제, 입지 깡패 막 이런 데인데 성수도 들어보면 얘네가 한남이랑 그렇게 비교될 정도인가? 왜 동급으로 보지? 실제로 투자 금액도 똑같고 프리미엄도 똑같고 거래되는 것들도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왜 한남과 성수를 같은 동급으로 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한강 북단의 교통 요지로서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고요.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교통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서울 최고의 한강 조망권으로서 한강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 실제로 봤을 때 유일무이한 수혜 지역이에요. 그쵸.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거든요. 네. 대규모 초고층 밀집 복합 아파트 타운으로 조성된다. IT 진익산업센터 등 업무지구로 탈바꿈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강북 주거의 신흥 부촌으로 형성될 곳이다.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기 앞서 조감도 하나 보고 갈게요. 방금 전에 와우 소리 나왔잖아요. 네. 이것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강변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고 이거는 트리마제 완성되기 전에 한강 르네상스가 출발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조감도예요. 요거 한 장에 다 나와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쫙 있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화 그리고서 옆에 트리마제 보이고 좀 더 옆에는 이제 서울숲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한강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고요. 1구역이 일단 가장 커요. 거의 그렇죠. 3,000세대 대단지. 네, 트리마제 쪽이죠. 네. 입지가 일단 제일 좋아요. 서울숲도 가깝고. 서울숲도 가깝고 트리마제도 가깝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이용하려고 하면 서울숲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1구역이 가장 가깝거든요. 네. 왜냐면 저 위쪽으로 뭐 뚝섬역이 됐든 성수역이 됐든 사실 거기를 가려고 하면 가로질러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 가로지르는 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하철 접근성까지 봤을 때 1구역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구역, 그 다음에 3구역, 4구역 순으로 있는데 사실 이 구역별 사업 현황 이 페이지만 가지고서도 보일 수 있는 거가 특징이 딱 보여요.
앞서서 조감도에서도 보였던 것과 같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한남과 성수를 많이 비교한다는 얘기했잖아요. 우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평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수는 평지예요. 완전 평지죠. 완전 평지. 두 번째로는 봤을 때 구역별로 다 좋아요. 어디가 더 좋고는 있지만 어디가 나쁘고가 없어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이 안 보이고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이 보이겠지. 워낙 세대수도 많고 조합원 수도 많다 보니까 한강 조망되는 것 자체가 약간 추천운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1구역뿐만 아니라 4구역까지 다 그냥 한강변에 쫙 있다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길게 있잖아요. 고루고루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저층도 가능하다. 저층도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비교되는 거가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한남과 비교해서 좋다 정도가 아니라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데가 바로 성수예요. 아, 여기는 좀 들 쪽였나 보군요. 네. 왜냐면 나중에 네. 원래 이제 뉴타운으로 출발한 데가 아니었었다가 그렇죠. 이제 전략정비구역으로 딱 지정되면서 움직였었는데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징 중 하나가 한강 조망을 사실상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네. 25평형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뒤쪽에 배정하게 되죠. 우리가 로얄동이 어디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가장 대형 평수를 어디다 배치했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큰 평수를 가장 좋은 데다가 조망이 중요한 데는 조망 가까운데 역세권이 중요한 데는 역세권으로 배정을 하되 그 와중에서 너무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또 시끄럽잖아요. 그 살짝 뒤에 그리고 또 개방감 좋은데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좋은 데를 배정하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50평형, 40평형 당연히 앞동에 배치하죠. 당장 옆에 트리마제도 보면 큰 평수가 앞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33평형 이상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99%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 얘기하는데 교통은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요.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가 공업지대예요. 원래 성수동이. 그렇죠. 뭐 중공업지대죠. 공업지대는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은 데다가 위치시키거든요. 때문에. 사통팔달이에요. 진짜 우리가 바로 보면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밑에 영동대교 있고 옆에 성수대교 있고 건너 바로 압구정인데다가 당연히 이제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 보일 거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역, 뚝섬역에서 뭐 2호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강남 접근성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렇죠. 분당선이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이다. 네, 그것도 또 압구정이에요. 또 압구정. 그죠. 성동구 부촌하면 떠오르는 데가 사실 옥수동이에요. 네. 물론 최고가 아파트는 성수동에 존재하고 있지만 옥수동이 부촌인 거는 딱 하나예요. 네. 그 옥수동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평지 좋아하고 뭐 하지만 여기 또 구릉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거는 3호선. 네. 3호선 옥수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압구정역. 그러네요. 그리고 동호대교 건너면 바로 압구정.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죠. 현대 백화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옥수동이 지금 전체적인 가격대는 되게 높아요.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보면 비싼 데는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런 데들이 비싸지 사실 서울숲역 라인을 떠나서 뒤쪽 가면 싸요. 성동구 전체적인 나홀로 아파트들은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은 좀 전체적인 성동구보다도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렇죠. 성수동에 위치했지만 얘가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향후로 바라봤을 때 이게 얼마나 부촌이 될 지역인가. 10년 전에 옥수동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그렇죠. 성수동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초고층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2011년도 2월 달에 정비계획안이 고시가 돼서 최대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이게 단순히 층수가 높다. 이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건폐율이 낮게 돼요. 그렇죠. 건폐율이 낮아서 대지를 면적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들로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의 쾌적성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동강 간격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감이 좋은데 여기가 단순히 다른 데들 개방감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아진 개방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정면에 있는 데는 당연히 황금 같은 조망이겠지만 영구 조망이죠 완전히. 뒷동 같은 경우도 사선으로 보이게 되는 다 보여요. 예, 거의 안 그런 보일 필요 없을 것 조망들이 같아요. 되는 네. 거죠. 트리마제 1, 2동 뭐 3, 4동이 있을 때 뒤에 있는 동이라 해서 안 보이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이냐, 어떤 뷰가 보이냐 그 차이인 거지. 다 보이죠. 네. 더군다나 여기서 사업성도 워낙 좋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33평형 이상 신청하면 사실상 99% 한강 조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가 이런 사업성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초고층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들로 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가 일반 분양은 뭐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조합원들이 먹고 버린 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것들이 다 선청, 네. 평의 신청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남은 저층들 네. 일반 분양. 그래서 혹은 뭐 25평형을 뭐 조합원들이 1층부터 탑층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일반 분양 아예 없는 거지만 그렇죠. 일반 분양 혹은 있어도 저층들 뭐 2, 3층 있고 가장 높은 층이 해봤자 뭐 1, 7층이고 막 이런 네. 데들 나오는 게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우리가 왜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층 로열 통호수를 받으려면 조합원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얘가 50층이면 가능하냐? 사실 35층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층이 일단 가능한 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있을 때 추진됐었던 사업이에요. 2009년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출발하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정됐었고요. 2011년도에 50층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어요. 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들어섰잖아요. 네. 2014년도에 우리가 2030 서울 플랜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했어요. 이전에 결정 고시가 났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50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명분이 쉽지가 않아요. 막을 명분이. 당장 갤러리아 포레가 45층, 트리마제가 47층,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49층, 그 다음에 부영 호텔 부지가 49층은 다 허가가 났었고 당장 한남 뉴타운과 비교를 많이 했었을 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이 최고 층수 22층으로 지어졌다는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구릉지는 그렇게 안 되게. 왜냐하면 남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뒤에는 조망권 뭐 할 것도 없고요. 또 좋은 점이 단점이자 장점인데 뒤에가 주거시설이 아니에요. 네. 일조권이라든지 뭐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을 것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게 50층에 대한 결정 고시문이거든요. 2011년도 2월 17일 쭉 내용들 보다 보면 이쪽에 보시면 최고 층수 50층 이하 이렇게 해서 네. 지어질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초고층으로 지어진 것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초고층이자 초고가다. 탑 10에 들어가는 가장 고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가 갤러리아 포레고요. 트리마제도 지금 말할 것도 없죠. 33평이 30억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트리마제.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등기 날 때까지 전매 금지에 돼 있어서 그렇죠.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만 분양가 자체가 당시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웠었던 데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였거든요. 지금도 강북에서는 기록이죠. 그쵸. 네.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전매가 풀리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때가 바로 성수동입니다. 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단점. 아무래도 한남동이랑 계속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한남동의 이미지. 동네 봐보니까 뭐 동네가 좀 이상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남동 하면 지금 저기가 산동네에 좀 찌글찌글한 빌라들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아파트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들어요. 근데 성수동은 아직도 이미지하면 공업지대란 이미지도 있고 요즘은 핫플레이스로 뭐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임장활동 한번 가보시면 부촌의 이미지랑은 살짝 좀 거리가 먼 네. 그런 동네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뒤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인데 근데 여기가 바뀌어 나갈 거란 거예요. IT 지식산업센터들로 딱 변모를 하고 있는데 이 IT 지식산업센터가 뭐냐라고 하면 이전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좋은 땅에 고밀도로 짓자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했는데 사실 말들이 많았죠. 불편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뭐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잘 분양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용도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IT 업종도 들어설 수 있게 바꾼 게 IT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그럼 다른 말로 해버리면 뭐냐? 그냥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성수동이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런 IT 업종들이 많이들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입지가 그럼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단순히 IT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네 자체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공장 지대가 계속 있으면 솔직히 단점이죠.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는 바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가 얘네가 공장들이 있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뒤에서 치이고 있어요.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땅값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사람들이 땅을 막 사요.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가려봐야 되는 게 분양받아도 돈이 별로 안 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성수동은 분양했다 하면 다음 분양가가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하면 계속 완판 이런 식으로 가는 데가 성수동인데 그렇게 워낙 분양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성수동에 땅을 막 공장 부지에 막 매입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공장 주인들한테 야 이거 땅 팔아 얼마 줄게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 임대료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솔직히 좀 낯선 용어가 되고 있잖아요. 성수동은 그게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신흥 상권으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데가 바로 성수동이에요. 막 카페거리, 블루보틀도 뭐 그렇죠.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차오르고 임대료가 공장에서 할 때는 그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오히려 임대료를 봤었을 때 카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00평, 50평 이렇게 넓은 부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 인상하면서 쫓아내는 것들도 있고 지금 사실 많이 이전했어요. 경기도권을.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카페거리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땅은 땅대로 IT 진입상선태가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들 봤을 때 성수 전략정비가 1, 2년 내에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8년 뒤, 10년 뒤를 보니까 IT 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젊음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미지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인데 당장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안 들어서도 트리마젠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니 갤러리아 포레니 얘네들 초고가가 되는 거는 이게 개선되면 더 비싸지겠네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 가치도 좋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레미콘 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걸로 사실은 다 확정이 됐어요. 여기가 소유주는 현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애증의 GBC 원래는 성동구에 들어서기로 그렇죠. 돼 있었어요. 여기 현대 땅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고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여기 교통 체증 많이 된다 해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교통 체증이 더 많은 데로 가가지고 이건 도대체 뭔 논리지 싶은 데가 바로 성수동에 약간 좀 아쉬운 현대 사옥이 들어왔었으면 진짜 대박이 났었을 텐데 네. 아무튼 좀 아쉽지만 레미콘 공장 부지는 이전이 되는 게 확정이 됐었고 여기가 어떻게 들어설 것이냐 2022년 6월달까지 철거 완료를 명시를 했어요. 앞으로 뭐 공원으로 조성한다 혹은 뭐 이제 도서관을 짓겠다 딴 걸 만들겠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레미콘 공장 부지도 아무래도 사라지면 훨씬 더 주민 편의시설들이 뭐 생기겠죠. 그렇게 그렇죠. 돼서 주목하면 좋을 때가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이다. 입지적으로 사실 정리해보면 딱 이렇게 해요. 한강 조망권의 대단지다. 초고층 아파트로 들어선다. 서울숲이 가깝다. 강북의 마천루로 들어서고 이미 주변 시세들이 워낙 비교가 안 되는 곳들이 바로 성수동이기 때문에 성수동이 왜 한남동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까라고 봤었을 때 무시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아 좋네요. 보게 되면 사업성 좋다는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 세대수 비율이 야. 그냥 63%. 깔끔하네. 다 50% 거의 다 이상이네. 이 지구가 사업성이 그나마 안 좋다라고 해도 사실 5%예요. 이거면 네. 사실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지만 4구역은 되게 좋고 5구역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다 좋은데 압도적으로 좋은 애들이 있는 전국에 있는 다른 재개발들과 비교해도 일반 분양 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를 찾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중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성수 1지구 60%대, 4지구도 60%대, 3지구도 50%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형 평수 비율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네. 24%로 갔다가 일반적인 비율이네요. 네네. 근데 성수 1지구 같은 경우 특징이 33평 비율이 좀 되게 크고 작은 평수가 되게 낮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사업성이 그냥 압도적이다.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